직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청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람직한 그린 환경인의 자세와 역할이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 주 내용으로는 초심을 잃지 말자,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만 담지 말고 배려도 함께 담아보자, 딱 하나만 바꿔보자, 직장 내에서는 괴롭힘을 절대 하지 말자 등 여러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갈등은 소통이란 내비게이션을 한번 뚫어보자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어느 절에 주지 스님이 마당 가운데 원을 이제 크게 이렇게 그려놓고 그 절에 동자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냈습니다. 내가 지금 마을에 볼일을 보러 갈 터이니 내가 돌아왔을 때 네가 이 원 안에 있으면 오늘 하루 종일 너는 굶길 것이고 네가 원 밖에 있으면 너를 절에서 내쫓았겠다. 자, 이 통자성은 깊은 고민과 갈등에 빠집니다. 하루 종일 굶어야 되나? 아니면 절을 나가야 되나? 한편 이 주지 스님이 이제 볼일을 다 마치고 절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 이 동자승이 신나게 뛰어놀고 있는 겁니다. 이 동자승은 어떻게 했을까요? 빗자루를 가져와서 이 원을 깨끗이 다 쓸어버렸습니다. 쓸고 나니 이제 원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원 안에 있을 필요도 없고 원 밖에 있을 이유도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원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욕심이라는 원, 미움이라는 원, 이 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가슴 속에 남아있는 이 원을 지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갈등으로 인해서 생긴 미움이라는 원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속 시원하게 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갈등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한자로 칡갈, 등나무 등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칡과 등나무가 서로 복잡하게 얽히는 것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처지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이 칡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감고 올라갑니다. 반면에 등나무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감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자, 어느 날 칡이 나무를 이렇게 타고 막 올라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등나무가 반대에서 탁 튀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둘이 동시에 외칩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자기 가는 방향이 맞다고 둘이 티격태격합니다. 이 현상이 갈등입니다. 자, 그럼 갈등은 왜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갈등 수없이 많죠.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직원 간의 갈등, 이 수많은 갈등은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해석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고 과거의 갈등으로 서로 금이 간 상태에서 올 수도 있고요. 자, 문제는 이 갈등을 방치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력이 급격히 저하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일하기 싫은 거죠. 출근도 하기 싫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청소 품질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지하철 이용 고객은 당연히 불편을 느낄 거고요. 무엇보다 안전사고 발생에 큰 원인이 된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의 현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보는 연속곡이나 소설을 보면은 처음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다음에 이제 여러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다가 마지막 결말은 해피, 즉 행복으로 끝납니다. 자, 기승전결이라고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우리는 기승전 갈등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는 갈등보다는 서로 손을 함께 잡고 나아가는 그런 동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갈등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참 간, 신참 간 갈등입니다.
자, 신참이 이를 모른다고 욕을 하거나 큰 소리 지시하고 해서 인격을 무시하는 경우, 또 신참에게는 이 장비 사용법을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매일 힘들고 똑같은 일만 시켜요. 자, 이제 막 입사한 신참은 나는 공채로 입사해서 나는 떳떳해, 나는 똑똑해, 나는 우월해 라는 이거 조그마한 세계에 사로잡혀서 그 정당한 지시, 정당한 그 일을 시키는 일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거나 불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료 간 갈등으로 동료들은 일을 하고 있는데 고참이라고 휴게실에 먼저서 쉬는 경우, 자기 담당 구역 청소가 끝났다고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휴게실에서 쉬는 경우, 또 이기적인 태도라는 갈등도 있습니다. 전날 술 먹고 출근했더니 속이 아프고 쓰리다고 일하다 말고 들어와서 컵라면으로 속을 달래는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동료 흉을 보거나 또 욕도 하고, 이 외에 이제 고참이 그 휴머를 전부 다 먼저 짜놓습니다. 그리고 신참은 정작 필요할 때 자기는 못 써요. 또 신참의 경우 자신이 똑똑하다고 매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참이 텃세 부린다고 나 이거 본사에 일러 바치겠다 하고 그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잠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그 대화의 1대2대 3 원칙 지키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원칙은 나는 1분 동안만 얘기하고 상대방 얘기는 2분간 들어주고 그 2분 동안에 3번 맞장구 쳐주는 겁니다. 자, 어느 날 고참 언니가 하소연을 합니다. 이래서 또 저래서 너무나 나 속상하고 힘들었다. 이 신참이 처음부터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한마디 합니다. 언니, 그걸 어떻게 참았어요? 나는 못 참을 것 같은데 참 언니 대단해요. 자, 이 고참이 또 생각을 합니다. 야, 후배지만 처음부터 내 얘기를 다 들어주네. 속이 다 후련하네. 그래서 고참도 한마디 합니다. 길순 씨, 오늘 근무 끝나고 약속이 있어?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근무 끝나고 밥 살게. 여러분, 어른 말씀 잘 들었더니 자다가 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제되고 순화된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칼로 베인 상처는 이게 소독하고 약을 바르면 금세 낫습니다. 근데 말로 입은 상처는 가슴 속에서 30년 이상을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 가슴에 한이 되는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팀장, 부팀장, 반장은 이 공정하고 사실에 근거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더십 중에서 서번트 리더십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서번트란 뜻은 직역을 하면은 하인, 종 그런 뜻입니다. 그 하인이나 종은 이제 주인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이 서번트 리더십을 섬기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갈등을 소통이라는 내비게이션을 한번 뚫어보자입니다. 여러분, 내비에 불통 이렇게 입력하면은 길 절대 없음 이렇게 뜨겠죠. 하지만 내비에 소통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고속도로 매우 원활함 이렇게 뜨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소통하는데 소통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자로 소통할 소, 통할 통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막히지 않고 잘 통하여 서로 오해가 없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통에 필요한 3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경청해야 됩니다. 밑에 한자를 보면은 이게 이제 들을 청자입니다. 듣는다 할 때 이제 들을 청자인데 이 글자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귀, 듣는다 할 때 귀, 임금왕, 열십, 그 다음에 눈목, 한일, 마음심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상대방 얘기는 중간에 끊지도 말고 온 정성을 다해서
상대방을 왕으로 대하듯 들어줘라. 이게 경청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소통을 잘해서는 상대를 배려해야 됩니다. 자, 사자와 소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자, 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고기를 매일 이 사랑스러운 소한테 갖다 줍니다. 소도 자기가 좋아하는 풀을 매일 사자한테 갖다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둘은 서서히 여유어갑니다. 그리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이 사자와 소는 배려를 잘못 해석했습니다. 배려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게 배려입니다. 다음은 이제 소통을 또 잘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 이제 50세 이상부터 이제 들어올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 50년 이상을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하고 같겠습니까? 뭐 행동, 태도 모든 게 나하고 다릅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나하고 모든 게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야 갈등도 다툼도 없어집니다. 세 번째 이제 직원 갈등 3가지 원칙입니다. 그 방송에서 잘 나오죠. 소통 전문가입니다. 그 김대현 씨가 쓴 책 화성에서 온 아빠, 금성에서 온 엄마, 안드로메다 아이, 이 책에서 보면요, 부부싸움 333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서로 건들지 말아야 할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나 직원, 집안 이야기, 과거 이야기, 단점. 이 3가지 건들면 어떻게 될까요? 폭발하죠. 또 이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도 있습니다. 폭력, 욕설, 기물파손입니다. 반면에 꼭 해야 될 3가지가 또 있다고 합니다. 일단 멈추기입니다. 멈췄으면 잘 들어주자. 잘 들어주기입니다. 그 다음에 화해하고 끝내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갈등은 반드시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방치라면은 눈덩이 같이 이제 걷잡을수없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용어로 스노우볼 이펙트에서 이제 눈덩이 효과라고 하는데요. 눈을 조그맣게 이렇게 뭉쳐서 저 언덕 위에서 언덕 밑으로 이렇게 굴르면은 저쪽 밑에 언덕에 내려서는 이렇게 커져 있습니다. 갈등도 똑같습니다. 작을 때는 관리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눈덩이처럼 커지면 그만큼 힘들겠죠. 자, 그 다음에 갈등은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 결론은 너도 옳고 나도 옳다. 다만 너하고 나하고는 조금 다를 뿐이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림과 같이 이 실타래 얽히고 설켜 있죠. 이처럼 얽히고 설킨 이 실타래 같은 갈등 어떻게 풀까요? 괌치지 마라. 누가 옳은지보다 무엇이 옳은지에 집중하자. 욕하지 마라. 인신공격도 하지 마라입니다. 이제 끝으로 그 현재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시인인 도종환님의 그 담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다는 소개를 못하겠고요. 몇 줄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것은 벽,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잎 하나는 담쟁이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가는 이 담쟁이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